정신질환에 대해 다뤄볼 브레인 리소스 크리에이션 12번째 챕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와 환영 인사 드리면서 이번 발표는 Simply Neuroscience 준비했고 PPT는 JetQ가 제작하고 KCA가 수정했으며 LRK와 저 김준경이 번역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안 내력, 즉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도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삶의 환경, 의학적 상태, 개인적 대인관계 등을 포함합니다. PTSD라고 흔히 알려진 외상후 트라우마 장애, 강박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모두 제어되지 않는 불안감과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세 질환 모두 물리적, 감정적 혹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불안장애인데요. 여성으로서 겪는 생물학적과 심리사회적인 차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대개 남성보다 여성이 성추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성추행은 외상후 트라우마 장애, PTSD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서 레벨을 바꿀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 불안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데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는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 뇌 속 세로토닌 레벨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약물은 가바, GABA라고도 불리는 감마 아미노 비르시탄의 효과를 증가시켜 중추신경계를 늦추고 안정감과 나른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의 장기 사용은 마치 술처럼 뇌 속의 내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장애들에 관해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불안장애의 흔한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도한 불안과 걱정, 피로감, 차분하지 못함, 늘어난 근육통, 집중 불가, 짜증, 수면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언가에 대해 계속 걱정하는 데 보낼 수 있는데요. 이는 매일매일 필요한 책임감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장기적 관계와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손해가 가게 됩니다. 강박장애는 제어가 불가능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겪는 정신 상태를 일컫는데요. 강박사고는 완벽주의부터 오염이나 청결강박 등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강박사고를 없애기 위해 과도하게 손 씻기나 계속해서 확인하기 등의 강박 행동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강박장애 중 저장강박은 중요한 정보를 잊거나 깜빡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강박 행동은 쾌락이나 기쁨이 아닌 안도감을 불러옵니다. 강박장애 환자들은 대뇌핵과 대뇌피질 사이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방해될 시 의례적인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항우울제나 안정제 등의 약물치료, 상담치료, 그리고 전극을 사용해 비정상적인 신경세포 활동을 리셋할 수 있는 뇌심부 자극술, 모두 강박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흔하게 쓰입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차이점을 더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강박사고는 오염이나 자제력을 잃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강박행동은 세탁, 청소, 씻기, 질소 정연 등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더 깊게 다뤄볼 주제는 PTSD라고 불리는 외상성 스트레스 후 증후군인데요. PTSD는 군사전쟁, 자연재해, 테러, 신체나 성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장애입니다. PTSD의 증상들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수달 혹은 수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PTSD의 증상들은 플래시백, 악몽, 기억 상실, 무기력증과 무관심, 방해되는 기억, 과각성, 죄책감 등을 포함합니다. PTSD는 감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라 생리학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빨라진 심박수, 높아진 정기적 민감도, 수면 부족, 예민한 투쟁 도피 반응, 바뀐 호르몬 레벨 등이 PTSD의 생리학적인 증상입니다. 정신질환의 가장 큰 두 요인 중 하나가 유전인 만큼 PTSD도 유전적 요인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벌써 이번 챕터의 반이 지났는데요. 지금부터는 기분장애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울증과 조울증은 장기적인 기분 변화를 초래하는 기분 장애입니다. 주우울증에는 5가지 주요 증상이 있는데요.
공허함과 슬픔, 없어진 입맛, 예민함과 짜증, 수면 문제, 그리고 입맛이나 몸무게의 변화가 그 주요 증상들입니다. 주우울증은 장애와 사망에 기여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 암, 중독증 등의 의료 그리고 정신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고 만성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 생물학적 위험 요소, 환경적 자극 요소, 그리고 심리적 영향 모두 주우울증 발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주우울증은 대개 스트레스나 어려운 삶의 경험 또는 장애적 의료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레벨, 즉 스트레스 레벨을 관리하는 시상하부와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우울증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주우울증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해마와 전해골 피질을 수축시킬 수 있는데요. 주우울증 환자들에게 세로토닌과 도파민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우울제가 자주 처방됩니다. PTSD처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인지행동치료, 뇌신부 자극술도 자주 쓰이는 주우울증 치료 방법입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으로 더 흔하게 알려진 질환은 극심하고 지나친 감정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분 장애인데요. 조울증은 무한한 에너지,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 약물 오남용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조증 사파기와 지나치게 우울한 기분을 일으키는 우울 사파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조증은 극심하게 야심차지고 생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울증은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 하나랍니다. 이 자료는 조증 사파기와 우울 사파기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인지질환인데요. 조현병은 평생 지속되고 사고방식, 감정, 행동을 심각하게 손상해 현실 감각을 저하시킵니다. 양성 징후에는 환각, 망상, 혼란스러움 등이 있고 음성 징후에는 무감각과 무열정 등이 있습니다. 조현병은 보통 전해골 피질 발달 시기를 거치고 있는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현합니다.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신병 약이 쓰일 수 있지만 진전 등의 운동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래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90%는 흡연이 주는 안도감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니코틴이 조현병을 치료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조현병이 어떻게 뇌 기능을 변화시키는지와 조현병의 양성, 음성 증상을 보여줍니다. 양성 증상에는 망상, 환각, 어수선한 말씨 등이 있고 음성 증상에는 감정이 불분명한 표정, 줄어든 말씨,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 배워볼 수 있었던 오늘의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셨길 바라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화면 속 주소로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